안녕하세요.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김수현이 밀어붙인 임대사업자 등록제, 투기만 부추겼다.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20년 1월 30일 16시 31분 올라온 뉴스이고요. 서울 집값 오르는데 이유 있었네? 지난해 서울 6만 가구 증가. 헤럴드 경제이고요. 20년 1월 30일 10시 45분 뉴스. 대광에 몰린 뭉칫돈 주택증여 역대 최고. 머니S의 20년 1월 30일 07시 40분 뉴스. 우리도 실수요자인데 혜택 안 주나? 다시 고개 든 신혼 희망타운 특혜 논란. 디지털타임즈 20년 1월 30일 08시 58분 뉴스. 이렇게 4편의 뉴스 준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김수현이 밀어붙인 임대사업자 등록제, 투기만 부추겼다. 파이낸셜 뉴스 20년 1월 30일. 강현수 기자이고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등은 30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강현수 기자. 파이낸셜 뉴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구상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며 시민단체들이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정책이 민간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지만 정작 세입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은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해 다주택자에게 조세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양도차익 제공,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로 다주택자 출구 제공, 철거를 앞둔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임대 안 해도 100%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역시 2017년 파리 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성행했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투기를 부추기다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뒤늦게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지난해 비과세 횟수 기간을 제한하고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가액 기준을 추가했지만 이는 모두 발표 이후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소급 효과가 없어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실행위원은 정부의 후속 대책을 통틀어 고려했을 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임대사업자 과도 혜택이 지속되고 세입자는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설계한 기재부와 국토부를 엄중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민간주택 사업자 등록에 과도한 양도세 감면 규정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지금 2년 지난 상태에서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대 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관련 부분 합산 배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 신규 아파트 임대 등록 불허 또는 중과세, 기존 임차인들의 거주 보장되는 한도에서만
세제 혜택 제공, 철거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장기 거주에 적합한 계약갱신 제도로 개선,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며 감사원은 속아 나갈 수 있도록 뒷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누군지 철저하게 감사해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혜진, 강현수 기자였습니다. 조금 다음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오르는 이유 있었네? 지난해 서울 6만 가구 증가. 서울 432만 7,605가구 거주. 강남, 마포, 영등포 등 많이 늘어. 주택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 헤럴드 경제 박일한 기자입니다. 서울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구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민등록 기준 가구수는 432만 7,605가구로 2018년 426만 3,868가구보다 63,737가구 증가했다. 서울 가구수는 2014년 419만 4,176가구에서 2015년 418만 9,948가구로 줄이고 2016년 418만 9,839가구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7년 422만 82가구의 가구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 25개구 가운데 성동구가 13만 7,209가구에서 13만 5,838가구, 노원구가 21만 7,655가구에서 21만 6,966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는 모두 수백에서 수천 가구씩 많아져 전체적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가구 수가 많이 늘었다. 무엇보다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등 인기 지역 가구수 증가가 뚜렷했다. 지난해 입주 가구가 많았던 송파구에는 2018년 27만 866가구에서 지난해 27만 8,711가구로 7,845가구가 많아졌고 같은 기간 강남구에서도 22만 8,775가구에서 23만 2,981가구로 4,206가구가 더 살게 됐다. 영등포구 17만 1,085에서 17만 4,806가구, 마포구가 17만 2,505가구에서 17만 5,023가구 등에서도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 서울 인구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인구수는 972만 9,107명으로 전년 976만 5,623명보다 3만 6,516명 줄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84만 9,861명으로 전년 5,182만 6,059명보다 많아지면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서울 인구는 경기도 등으로 빠져나가 1989년 이후 30년째 감소세다. 다만 지난해 서울 인구 변화에서 눈길을 끄는 건 강남 지역 인구가 순증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은 인구가 송파구는 6,972명, 강남구는 1,841명 늘었다. 송파구는 2009년, 강남구 인구는 2014년 이후 모처럼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1, 2인 가구 등으로 가구가 작게 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6.3%, 2005년 20.4%, 2010년 24.4%, 2015년 29.5%, 2018년 32%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서울 가구수 증가는 2028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청 시도별 장래 가구 특별 추계 2017년에서 2047년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 수는 2028년 391만
2,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감소한다. 전문가들은 집값은 인구보다 가구수 변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재국 금융원 겸임교수는 주택을 구매하는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수 증가는 직접적으로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많이 오른 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수 증가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소형 주거시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득 수준이 향상된 만큼 1인당 차지하는 주거 면적이 넓어져 중소형 아파트 등에도 추가 수요가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1216만원으로 작년 1월 8억 4025만원보다 7191만원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 9억 원을 돌파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절반 이상이 세법 기준상 고가주택이 됐다는 의미다. 헤럴드 경제 뉴스였고요. 네, 다음 세 번째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대대광에 몰린 뭉칫돈, 주택 증여 역대 최고.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서울로 집중시키자 비규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사효과를 누리는 모습이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대구, 대전, 광주를 주목하는 대대광을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지난해 대대광은 1년간 시세가 크게 뛰었고 주택 증여 건수도 역대 최고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광의 주요 아파트 시세는 1년간 약 1억 원 올랐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위치한 트리플시티 5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월 5억 1,300만원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같은 해 12월에는 6억 4,500만원까지 치솟아 1억 3,200만원이 뛰었다. 같은 기간 대구 수성동에 위치한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84제곱미터 역시 6억 9천만원에서 5,400만원 오른 7억 4,400만원에 거래됐다. 광주 북구 신용동의 제1풍경채 리버파크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3월 4억 3천만원에 팔렸지만 같은 해 11월에는 5억 7,300만원에 거래돼 1억 4,300만원이나 올랐다. 1년 새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대대광의 주택 증여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렙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의 2019년 주택 증여 거래량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전의 주택 거래량은 2,562건으로 전년 2,342건보다 9.39% 뛰었다. 또 대구는 같은 기간 4,705건에서 4,872건으로 3.55% 상승했다. 광주의 주택 증여 거래량은 3,385건으로 전년 2,867건 대비 무려 18.07%나 증가했다. 지난해 대대광에서 주택 증여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대전 유성구로 조사됐다. 2018년 대전 유성구의 주택 증여 거래량은 366건이었지만 지난해 802건으로 1년 새 119.1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증여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2018년부터 정부가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를 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져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절세의 목적으로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오대열 경제만렙 리서치 팀장은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시키며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내느니 증여를 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창성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는 우리도 실수요자인데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는
우리도 실수요자인데 왜 혜택 안 주나 다시 고개 든 신혼희망타운 특혜 논란이라는 뉴스 디지털타임즈입니다. 박상길 기자이고요. 정부가 신혼부부에게만 과도하게 주거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내놓는 공공분양을 거의 신혼부부에게만 겨냥한 신혼희망타운으로 채우다 보니 신혼부부가 아닌 고참부부나 1인 가구 등은 공공분양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30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작년 11월에서 12월 나온 공고분양 5,412가구는 모두 신혼희망타운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보급 계획을 밝히고 시범적으로 2018년 12월 위례 신도시 340가구와 작년 1월 평택 고덕 596가구를 분양했다. 이후 작년 11월부터 기존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성된 주요 택지에서 신혼희망타운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공급된 공공분양이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 채워진 것이다. 앞서 작년 7월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에서도 269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됐는데 이곳에서도 일반 공공분양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기존 택지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넣으면서 주로 기존 공공분양을 신혼희망타운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공공분양의 한 종류에 속하기에 일반 공공분양이 신혼희망타운으로 바뀐 곳도 적지 않다. 이들 택지지구 계획 변동 상황을 보면 서울 양원에서는 원래 385가구의 공공분양이 예정됐고 고양 지축에서도 원래 1293가구의 공공분양이 나올 계획이었지만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물량이 신혼희망타운으로 바뀌었다. 수서 역세권에서는 원래 620가구의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지구계획이 마련됐다가 신혼희망타운에 자리를 내줬다. 올해 1월에서 3월 공공분양 물량 5,418가구, 잠정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777가구, 32.8%도 신혼희망타운이다. 마곡지구 9단지 962가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647가구의 일반 공공분양이 나오는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 지구계획이 마련되는 신규 택지이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구리갈매, 남양주 진잡2, 인천 가정2, 군포 대암이, 김포 고촌2, 부천, 괴안, 원종의 경우 최근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외 일반 공공분양 물량이 계획된 곳은 규모가 큰 남양주 진접2 밖에 없다. 그나마 진접2에서 나오는 2,442가구의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분양은 236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택지에서는 모두 공공분양이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아직 지구계획 승인이 나오지 않은 성남, 복전, 서영, 금토지구에서도 신혼희망타운 외 일반 공공분양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도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 택지에서 일반 공공분양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렇게 분양 자격을 신혼부부만으로 정하고 주택을 공급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그나마 2018년부터 6세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과 예비 신혼부부로 자격 요건이 확대됐다. 결혼을 하지 못한 1인 가구나 결혼한 지 7년이 넘는 부부 중에서도 실수요자가 많을 수 있는데 공공분양이 너무 신혼부부에게만 집중되니 이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길 기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이번 주도 뉴스 많이는 못 읽었는데 그래도 노력했고요. 또 다음 주에도 뉴스 잘 읽어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